괴담 읽어주는 남자. 로어, 어떤 지역이나 대상에 전해지는 정확한 근거는 없지만 그럴듯한 개연성을 가진 소문이나 괴담. 첫 번째 이야기. 독일 아이제나 지방에는 살아있는 저택이 있다고 한다. 그곳은 들어갈 때마다 방의 위치나 복도의 형태가 바뀐다고 한다. 1972년 대학 조사대가 방문했을 때 학생 중 한 명이 실수로 벽을 손상시켰다. 그러자 커다란 외침이 저택 위로 울린 다음 이상한 현상은 일절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두 번째 이야기. 1960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지방에서 한 여성이 외계인에게 납치되었다가 돌아왔다고 한다. 그녀의 몸에는 별 이상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가 이후 임신을 하고 파수까지 있었으나 그녀의 몸에선 아무것도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1902년 9월 3일 야마가타현의 한 마을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조산부와 그 어머니는 아이를 보자마자 오른쪽 눈을 붕대로 감싸 숨겼다. 그 남자는 40살이 되어 죽을 때까지 붕대를 풀지 않았다. 결국 그 사람의 오른쪽 눈이 어땠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네 번째 이야기. 개미는 생각할 수가 없다. 단지 본능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IQ는 150이 넘는다고 한다. 예를 들면 미로를 사용한 실험에서 증명된 바에 의하면 개미는 빠르고 정확하게 미로를 탈출했다고 한다. 다섯 번째 이야기. 연인을 살해하고 조가호수라는 곳에 버린 남자가 차를 타고 집에 가던 중 악취를 맡았다. 악취를 따라가 보니 트렁크 안에 시체가 들어있었다. 무서워진 남자는 한 번 더 시체를 버렸다. 그러자 이번엔 시체가 저택에 있었다. 이에 남자는 공포를 느껴서 자백했다. 관리인의 말에 따르면 남자는 처음 시체를 버린 날밖엔 오지 않았다고 한다. 남자는 꿈이라도 꾼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여섯 번째 이야기. 남아프리카 어떤 지방에 살아있는 인형이 있다고 한다. 영국인 기자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취재하러 간 적이 있다. 인형은 그 자리에 우뚝 선 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현지인에게 말하자 그들의 안색은 단번에 새파래졌다. 인형은 원래 앉아있는 자세를 하면서 기자가 황급히 인형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인형은 자리에 앉아 웃고 있었다고 한다. 일곱 번째 이야기. 도쿄 시부야구 이노카지라 거리 부근에 절대 열리지 않는 맨홀이 있다. 그 단단함은 맨홀 안에 납이 주입되어 있다 생각될 정도이다. 헌데 그 맨홀 안쪽에서 무언가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맨홀 아래쪽 지하에는 하수도도 가스관도 지하철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맨홀은 대체 무엇을 위한 뚜껑인 것일까? 여덟 번째 이야기. 2차 대전 직후의 이야기다. 중국 연약촌 근처 산림지대에서 미확인 생물체의 발자국이 발견되었다. 중국 정부의 조사대가 파견됐지만 엄중한 감시에도 불구하고 발자국은 증가하기만 했다. 1960년대에 들어 다시 본격적으로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번엔 감시 카메라를 이용한 조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녹화 테이프에는 놀랄만한 것이 찍혀 있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만 발자국만이 지면에 새겨지고 있었던 것이다. 아홉 번째 이야기. 1895년 독일의 의학자 슈베르트가 동양의술 연구를 통해 완성시킨 소염제를 시험적으로 자신이 치료하던 골수염 환자에게 사용했을 때 사고가 일어났다. 양쪽 팔에 약을 사용한 사람이 양팔로 자신의 목을 조여 해버린 것이다. 한쪽 팔에 약을 쓴 사람은 다른 쪽 팔로 목을 조이려는 팔을 붙잡아 화를 피할 수 있었다. 슈베르트가 수입한 약의 재료로 쓰인 생물 중엔 현재까지 미확인된 것이 많다고 한다. 열 번째 이야기. 아일랜드에 사는 크리스라는 남자는 자신이 죄수로 나오는 악몽에 시달렸다.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도 받았지만 악몽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다. 헌데 이 남자는 실제로 조지라는 이름의 죄수였고 크리스라는 건 꿈속의 그였다. 조지는 감옥에서 명을 다할 때까지 자신이 크리스라고 믿었다. 당신은 지금 정말로 깨어있는 겁니까?
11번째 이야기. 쿠마모토 현의 횡단보도에서 A라는 남자가 사고를 당했다. 적신호인데 트럭 앞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A는 어떻게든 살아남아 사고 당시 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A의 증언을 신경쓴 경관이 그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 건수를 조사한 결과 교통량에 비해 사망사고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한다. 12번째 이야기. 1994년 루마니아에서 오즈로라는 남자가 오른쪽 눈에 각막 이식을 받았다. 다음에 그는 실종되었다. 그의 집에선 유리, 그 외 모든 반사되는 모든 것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 책상에서 그의 일기가 발견되었다. 일기에는 이식한 날의 경계로 어떤 글이 대량으로 적혀 있었다. 오른쪽 눈이 나를 노려보고 있다. 13번째 이야기. 새벽 2시 버지니아주에 사는 사샤 노이만은 자명종 대신 라디오 카스트 때문에 일어났다. 게다가 들려오는 곡은 잡음과 함께 Get out here의 단어만 들려온다. 무서워진 그녀는 곧바로 아파트를 나왔다. 그 직후 옆에 방에서 대규모 가스 폭발이 일어났다. 그 폭발에 의해서 잃어버린 라디오 카스트는 죽은 어머니가 그녀가 어릴 적 생일에 사준 것이었다고 한다. 14번째 이야기. 짓궂은 장난에 골치를 썩히는 여성이 있었다. 장난의 내용은 절단된 엄지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져 온다고 하는 것. 경찰과 상담해도 범인은 잡히지 않고 그 사건은 여성이 이사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기묘한 일은 그 13개의 엄지는 모두 동일 인물의 손가락이었다고 한다. 15번째 이야기. 아일랜드의 지방 도시에 사이먼이라고 하는 자타 모두 인정하는 천재가 있었다. 그는 동물의 지성을 조사하는 연구 때문에 항상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었다. 연구는 성공했지만 그는 목을 매달아 하기 전 유서를 남기고 연구소를 전부 소각했다. 의심스럽게 생각한 경찰이 유서를 확인하니 인간은 제일 영리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다고 한다. 16번째 이야기. 1957년 이탈리아에 있는 어느 집 창문을 심야에 격렬하게 노크하는 방문자가 나타났다. 그 집의 주인의 친구의 목소리가 도와줘. 천사가 날 잡아가고 있어. 라고 외침으로 집주인이 당황해서 창문을 연 순간 하늘로부터 구두가 하나 떨어져 내렸다. 그리고 친구는 그대로 행방불명이라고 한다. 17번째 이야기. 1970년대 미국에서 동봉된 그림을 응시하면서 소원을 빌면 실현된다는 편지가 유행했다. 우리만 알지 말고 많은 사람에게 알립시다 라고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꽤 광범위하게 퍼졌지만 이것을 시험한 사람들 중에서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사람이 속출했다. 이 편지는 수년 걸러서 지속적으로 유행해 근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퍼지고 있다고 한다.